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비입니다. 겨울이 이제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눈이 녹아서 비로 된다는 우수가 그런 때라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이 그래요. 바로 네. 우수이자 대보름 날입니다. 오늘 왕달이 뜬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슈퍼문 우리 왕달이라고 제가 왕달. 불러봤고요. 네. 네. 자, 뭐 말뿐만 아니라 이런 일상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 땅 이름에서도 또 어떤 우리 말이 있었는지 좀 있는지 또 바꿀 것은 뭔지 그런 걸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배우리 선생님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말 땅 이름 학자 배우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선생님 뭐 연세가 나이가 제법 되시긴 하지만 그래도 뭐 3.1 운동을 직접 하시진 않았잖아요. 3.1 운동 일어났을 때는 네. 난 뱃속에도 있지 않았죠. 그 시작했죠. 그렇죠. 3.1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오늘 3.1절 얘기 제가 꺼냈는데 예. 선생님 그래도 아마 그 태어나서 그 시절이 태어나셨던 시절이 그래도 일제 치하였었나요? 예. 독립하기 바로 직전. 그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만세 만세 하고서 그냥 어. 사람들이 뛰어나갔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또 만세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때 부르는 것인지 그것도 네. 몰랐어요. 네, 네. 어떤 어머니는 아유 만세 만세 하면서 사람들이 뛰어나가서 불러놓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어머니는 그때 뭐 당연히 그런데 조금 참여를 하셨겠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뭐전 민족이 다 그렇죠. 참여했었으니까. 그러니까 1919년 나는 그건 잊어버리지 않는 해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숫자가 매기가 우선 좋아. 네. 혹시 뭐 비밀번호로 사용하시는 게 숫자가 매기가 좋고 그래서 역사 시험에 3.1 운동에 일어난 해는 네. 하면은 그냥 그 1919 틀기 뭐 어렵죠, 그래서. 예, 그리고 3.1 임시정부가 네, 네. 해난 날은 그것도 또 임시정부. 달만 다르죠. 그렇죠. 3월이고 그건 4월이잖아요. 네, 네. 그 전에 무슨 28 독립 선언서도 뭐 도쿄에서 그렇죠. 있었다고 그러대요. 네. 예, 그런 거 보면은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1919년이면 아직은 일제 초기예요. 그렇죠. 이제 10년 됐을 네, 때였죠. 10년 정도 네. 되니까 예. 아주 일제 초기죠.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합병단다는 자체가 아마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았을 와닿지 거예요. 않던 데에서 네. 아직도 우리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런 무렵이거든요. 음. 그런 때 뭐 우리가 우리 운동을 해가지고서 무슨 그 만세를 한다고 그래서 일본이 탄압할 모는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만세 운동을 하지. 잡혀가려고 만세 운동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네. 그랬겠죠. 근데 일본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아문의 장터 만세 운동 예, 비롯해가지고서 일어나는데 당시에 유관순 열사가 16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네, 어린애죠. 어린애죠. 네. 그때쯤이면 그래도 뭐 그 시기에는 시기엔 좀 더 그 나이 네. 또래면은 네, 다 네. 컸다고 얘기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한 20살 정도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쯤 됐겠죠. 네. 아유, 20살 더 넘었을 것 같아. 제 느낌에. 그런가요? 그거 좀 네.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면 네. 지금 대학생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수준이. 그때 네. 그 유학당을 다녔었다가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유관순 전 내가 열사의 그 정기집을 읽었어요. 네. 읽었더니 거기 내려가서 원래 유관순 열사가요. 네. 만세 운동을 주도적으로 한 그 동기는 네. 우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보고 나서 그 분에 넘치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물론 이제 애국적인 운동이었긴 하지만은 네. 그냥 그 만세를 부르면서 가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총을 쏴댔잖아요. 네. 그 사람이 쓰러지는 거 보면 악이 받치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상당히 그냥 열이 올라가지고 이제 니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뭔데 이렇게 그렇죠. 사람들을 죽이느냐인지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우리가 잃고 빼앗기고 이제 사실 좀 더 지나고 나면은 1937년, 그렇죠. 8년 이때쯤 가면 말글도 이제 그래. 빼앗기게 되고 그렇죠. 40년부터 이제 아예 뭐 못 쓰게 만들고 뭐 이렇게 그래서 하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의 땅 예, 이름 예, 이런 예. 것들도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은 그래, 3.1 운동을 좀 그렇죠. 맞으면서 그래요. 예, 그런 이야기들을 좀 3.1 함께. 운동 일어나기 훨씬 전에 네네. 네. 한 5년쯤 전에 일본인들이 작전을 세운 게 하나 있어요. 아.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말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예. 그 사람들이 익히 불리고 있는 이 이름들을 지우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일단은. 이름들을요? 예. 네. 근데 일본인들이 그 얼말살 정책을 하는 게 두 개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창지개명, 이름을 창씨개명. 땅 이름을 바뀌는 네, 거하고 네. 또 하나는 창씨개명이란 말이에요. 네. 창씨개명은 나중에 이루어졌지만 창씨개명은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 이름과 성을 바꾼다는 건 이건 용납을 못하죠. 그렇죠. 근데 창지개명은 쉽게 한 거예요. 창지개명. 창지개명. 예, 아, 그 예. 땅 이름을 바꾸는 데서는 사람들의 저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도 옛날 사람들이 그냥 부르면 됐지 부른다고 뭐 잡혀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하는 대로 총독부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 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아주 손쉽게 땅 이름을 바꾼 거야. 네. 그럼 바꾸는데도 구실이 있어야 되겠죠? 네네. 네. 왜 바꾸느냐? 무슨 뭐 조사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구역.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 네. 거죠. 아. 네. 네. 그리고 청량을 먼저 했잖아요. 네. 그 일본인들이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냐 하면은 지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 지도를 만들려면은 치밀해. 치밀하죠. 예. 지도를 만들려면은요. 무슨 우리가 옛날에 만들어 가지고서 쭉쭉 그냥 선만 그려 가지고서 하는 그런 지도가 아니라 산의 높이까지 네. 제대로 표기가 되는 지형, 그러니까 네. 땅, 모양 이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청량사를 갑자기 양성을 했어요. 청량사를 막 모집했어요. 모집을 하고 처음엔 청량사도 아니죠. 그냥 지도를 했겠죠. 그러면 청량 나가면 한 사람이 깃대 가지고 나가고 예. 그럼 꽂아가면서 여기가 높이 뭐 해가지고서 청량을 하는 거잖아요. 표간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가면은 열 몇 명이 나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탁탁 찍어가지고 그 높이를 측정해가지고 네. 지도에다가 잡아놓은 거예요. 네.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죠. 이제 위에서 그냥 쏘기만 하면 네. 대기 쪽에서 면 고도가 바로 나오니까. 음. 당시에는 일부러 수작업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 대단히 치밀한 건데 그걸 전국적으로 한 거예요. 네.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그 구실을 붙인 거야. 무슨 구실? 이렇게 가지고 해보니 이 고을은 여기가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저쪽으로 붙여야 될 거다. 이 마을은 이쪽 군 고을이 아니라 저쪽 군 고을이 돼야 될 거다라고 일본인들이 그 선을 그어버려가지고 구획을 네. 나눈 거네. 예. 그렇죠. 구획 정리를 한 거죠. 이제 네. 이쪽으로 붙이고 저로 붙이고 떼 붙이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가 불러왔던 부방개동이 허물어지는 거지. 야. 그거 없어지잖아요. 그거 없고 자기들대로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이렇게. 네. 그러니까 도, 군, 면, 리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네. 거의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했죠. 음. 그래서 군 밑에는 면이 있고 면 밑에는 리가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네, 네,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놓고서 행정구역을 개편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은 아 우리가 저쪽 고을인 줄 알았더니 이제 이쪽 고을로 가네 하고 그렇게 이제 옮겨졌을 뿐이지 그렇게 특별히- 큰 저항을 안 특별한 그렇죠. 저항을 못한 거지. 네. 그렇죠. 뭐 이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럼 땅은 그냥 그대로 뭐. 있는 거고 땅에 옮겨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땅에 그 선만 바뀌는 거지. 경계만 음. 바뀌는 것뿐이지. 이 사람들의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도리어 좋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 면사무소를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더 가까운 데로 갈 수도 있고 가까워지니까, 뭐 예. 이럴 수도 있겠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바꾸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름을 조정해야 되겠죠. 네. 완전히 바꾼다는 것보다 조정을 해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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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조정을 하자면은 이름을 새로 붙이거나 네. 거기 있는 이름을 어떻게 묘하게 바꿔서 정착을 시켜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는 단계에서 이제 방법이 나오는 거죠. 두 개의 동이 있다면 한 글자씩 따거나 따서 음. 합치고. 또 그 아예 그냥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죽여버리고 하나만 취하거나 네. 이런 방법을 취한 거죠. 근데 그때 그 이름들은 어쨌든 또 우리가 전에 쓰던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그걸 또 바꾸나요? 그럼 어떻게 아니죠. 될까요? 토박이 이제 땅 이름인데 네. 토박이 땅 이름들을 한자로 바꾸고. 그러면 바꾸는 건데 예를 네. 들면 밤나무골 그러면 율촌이 아니겠어요. 네, 네, 네. 네. 율촌이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럼 우리는 율촌으로 불렀거나 밤나무골로 불렀겠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이런 것 자체가 율촌이 저쪽에 차돌박이라는 마을에 합쳐졌어. 아. 그러면 행정구역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야. 네.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없어져야지. 차돌박이 마을이 없어지고 없어지든지 남는 율촌만 거. 남든지 이런 방법이죠. 음. 아.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항이 없었다는 얘기지.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네. 저항이 야 왜 바꾸느냐 하고 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손쉽게 지명 회수를 시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당시에 군을 없애버렸는데 네. 당시에 군이 몇 개가 있었느냐 하면은 377개가 있었어요. 조정 전에. 아, 근데 이제 조정하고 나서 229로 줄여버렸어. 그럼 뭐 거의 100여 개가 예, 줄어버리는 이게 거 그냥 아니겠어요? 통합됐네요. 그러면은 100여 개의 그 이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없어졌거나 없어진 거네. 네. 한자로 남았거나 네.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 묘는 1338개에서 네. 2521개로 줄었어요. 다행히 그렇죠. 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안 것 줄었어요. 같은데요? 선생님, 그 숫자 늘어나- 거꾸로. 아니 이제 잘못됐구나. 네, 네. 거꾸로. 원래 묘이 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3,000개 정도 되는 게 2,000개로 줄여 버렸어요. 아, 예. 그러다가 아. 이제 동리가 음, 동네가 이게 문제인데 동네가 사실은 토박이 이름이에요. 그렇죠. 네, 네. 동네가 네. 동이나 리가 네. 그게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익히 불리던 이름들이야. 음. 면 이름은 별로 안 부르죠. 네, 네. 당신 어디 살아? 그러면 나는 밤나무골 살아. 네. 아니면 뭐 다른 무슨 차돌박이에 살아.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인데 그게 전부 그 리잖아요. 리나 동으로 됐지 않겠어요? 네, 네. 그게 62,532개인데 아. 32개인데 28,000개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거의 3분의 그냥 1로 줄어. 3분의 1 가까이 네. 줄어버리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많은 이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문헌상으로는 없어지고 네. 지도에는 네. 표기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익히 불렀던 이름들이 차츰차츰 처음에는 살아 있겠죠. 처음에는 네. 나중에 가면서 잊혀져가겠네요. 자꾸 안 불리게 되고 그렇죠. 네. 어디 살아 맞아요. 그러면은 저 입성리에 살아요. 옛날엔 선돌이라고 불렀던 마을이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만다고요. 음. 그러면 선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조상들이 준 땅 이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불러왔다는 것 자체는 그 얼을 지니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얼을 지니고 왔던 그 땅 이름이 없어졌다는 것은 얼을 지우는 거죠. 일본인들이. 네. 방법이 아주 참 묘하죠. 말 하나들도 잃어버리기 쉽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인 거네요. 그 차돌배기, 선돌, 밤나무골, 감나무골 하는 그런 이름들이 네. 그런 이름들이 사실 우리 혼이 담긴 거고요. 네. 그런 중에는 옛말을 지닌 네. 그 말들이 그냥 네, 있는 게 네.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옛말을. 그럼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뭐 물이 있는 골이면 물골 그래 버리지만 네. 옛날에는 뭐 갈골이든지 네. 가리골이든지 가락골이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네. 내가 얘기를 많이 했죠. 그 전에 예. 이제 물과 관계된 거에 갈이 있다고. 네. 네. 갈은 우리 말이라고. 그리고 그건 우리 조상들이 물 대신에 많이 썼던 말이라고. 네. 그래서 갈풀이 나오고 갈대가 나오고 예. 그랬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셨죠. 그렇죠. 그런 이름을 지녔다 이 말이에요. 마을 네. 이름에는. 그렇죠. 왜냐면 조상들이 쓰던 불렀던 말들. 거니까 쓰던 네. 말이니까 그냥 남아 있는 거죠.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하루 아침에 안 불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는 많이 나오는 게 산의 옛말은 메고 네. 강의 옛말은 가람이다. 가람. 네. 이건 귀가 뚫어져라고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가람 자체가 어원을 밝힐 줄은 모르고 있다 이거죠. 칼이네. 갈. 갈에서 나온 갈. 거죠. 그러네. 네.
그게요. 네. 사실은 물이라는 말에서 가람이 파생된 거예요. 아, 음. 가래에서 사기친 거라고요. 가람이라는 말 자체가. 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땅 이름에 근본을 하는 일이고 예. 우리말의 어원을 찾아가는 일이고 음. 그렇잖아요. 음. 근데 일본인들이 그런 걸 이제 지워버리게 되면은 음. 어원 밝히기도 나중에 힘들어지고 네. 그럼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다 마을 이름이 이제 일본식 한자어로 다 바뀐 거겠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국가지명위원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 거기에서 나온 그 옛날 일제 시대에 만든 1914년에 네, 아까 네. 얘기했던 그 연대에 나왔던 그 옛날 일본인들이 만든 지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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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분의 1, 5만 분의 1 지도를 제가 전부 가지고 있어요. 야. 거기에 일본인들이 참 묘한 게 예. 새마을 이렇게 되면은 신촌이 되겠죠. 네. 네. 한자로. 네. 네. 그런데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이걸 가닥하나로 써놨어. 아. 토를 달아놨다고요. 아. 근데 새마을이라고 해서 말자가 거기는 없어. 그러니까 네. 그냥 새마우루 새마을. 아, 그렇게 네. 적혀있는 거예요. 가닥하나로. 일본식으로. 일본식으로. 네, 네. 그런 거 그렇게 하면 그래. 그래서 김포를 내가 찾아봤어요. 김포로 나왔어. 김우뽀로 나왔을까? 아닌 거야. 구무뽀로 나온 거야. 구무뽀. 구무뽀. 그게 금포죠. 결국은 그게 금포죠. 아, 거기 가닥간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네. 그게 음. 그걸 보면은 야 그래도 그나마 해도 그 가닥간으로 읽으면 비슷하게 나오는구나. 모르는 사람은 아 거기가 새마을우 동네야 이러겠지만은 우리 같이 네. 아는 사람은 그걸 새마을을 새마을우로 표기했다는 걸 알지 않겠어요? 네. 그쵸? 네. 그땅 이름 연구하는 데는 그게 또 자료가 되는 수가 덜어 있어요. 네. 일본인들이 만든 지도지만은 네. 그 가닥간에도 남았으니까 그렇죠. 남겨놨네요. 네. 옛말에. 남겨놨다니까 네. 웬만한 거래요. 야. 그렇게 가닥간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런 개수를 찾아봤대요. 8만 개, 아. 8만 개. 그게요. 그냥 세상에. 큰 지도 이게 25,000분의 1 지도 이게 이제 여러 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전부 그렇게 박아놨다 이 말이에요. 8만 개. 야 이거를 해놨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했겠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의 그 당시의 작업은 대단했으리라고 보고 네. 네. 이런 걸 함으로써 조선인들의 그 정신 어를 말살한다는 거에 아마 쾌감을 느끼면서 일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 거죠. 야 그래서 이제 3.1운동 전후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3.1운동이 일어나는 게 서울에서는 만세운동의 중심지가 덕수궁 앞하고 당시에는 탑동이었어요. 네. 탑동. 네. 지금 인사동 인사동이면 근처에 인사동. 예. 예. 인사동에, 네. 나감동 그 근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거기가 우리는 그래서 한때 그 탑골공원이 네. 탑동공원으로 쓴 때도 있었어요. 음. 나중에 파고다 공원으로 바뀌었고. 파고다 공원. 파고다. 네, 네. 예, 예. 그리고 지금 탑골공원으로 다시 탑골을 탑골공원. 찾은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탑골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탑이 있으니까. 네. 네. 그 안에 들어가면 탑이 있단 말이에요. 원각사 탑인가요? 그 원각사, 탑이죠. 네. 10층 탑, 네. 석탑이 네. 있잖아요. 네. 그 탑 근처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탑골이라 이거죠. 탑이 있었던 마을이니까.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절하고 같이니까 요건 탑골이니까 저쪽엔 마을 이름이 달라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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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이제 사동이잖아. 사동. 아, 사동.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인사동 얘기에 나왔을 때 잠깐 얘기한 적이 네. 예, 있었죠. 예, 예, 예. 관인방 속의 인사동이다. 네. 그래서 그 인사동이라는 말은 절골이라는 뜻인데 네. 그 관인방이라고 하는 속에 사자 절골이라는 절사자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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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나 넣고 관인방에 인자 하나 인자 넣고 들어오고 네. 해서 그리고 인사동을 인사동. 딱 붙여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인사동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인 게 언제라고 그러셨죠? 대략? 그게 1930년대 무렵이죠. 아, 그때 이제 그렇게 붙였을 때 인사동이 아니고요. 네. 네. 인사정이에요. 인사정. 인사정. 어. 걔들은 동물 맞지? 아니고 아. 마치라고 붙이니까 마치, 네. 인사정이죠. 네. 그걸 광복되기까지 그냥 쭉 왔죠. 네. 근데 이제 광복을 맞으니까 우리가 일본식 이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정리한다고 하는 사람이
정자만 띄워버리고 아, 인사는 남겨두고 여기다 네. 정자만 갖다 붙이고 정리를 했네요. 예. 예, 일본식 이름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네요. 이게 정리 맞아요? 정을 떼내는 거 정리하는. 정 떼내고 동만 네. 붙였어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일본식 이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네. 그때 그리고 다 그걸 되걸렸어요. 계속 흘러면서 우리가 인사동이라는 이름이 이제 입에 오르고 전통의 거리 우리를 가면서도 네. 인사동이 조선시대부터 불렀던 땅 이름이려니 네. 생각하면서 그러게요. 거기서 우리가 전통을 절골. 즐기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인사동은 절골이었어.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알고 하면은 아마 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그 탑골이라든지 네. 절골이라든지 하는 사동이라든지 대사동이든지 소사동이든지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찾는 운동이 저 말고라도 언젠가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내가 너무 떠드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종로구에 그런 게 주로 많아가지고 그런 게 네. 이제 두 글자씩 하나씩 따가지고서 이렇게 된 예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서울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도 얘기를 하지만은 지방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우네 얘기를 네, 하잖아요. 아우네. 만세운동의 본거지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유관순운동이 그 운동을 했을 때 당시 이제 일제 시대니까요. 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진천 땅이에요. 거기 네, 네. 충청북도하고 경계가 됩니다. 네. 이 경계 옆에서 여기서 만세운동을 한 건데 아우네라는 이름이 병촌이라는 이름으로 네. 한자 네, 네, 바꿔놓은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일본인들도 요 한자만은 바꿨어요. 또 합할병자가 또 음. 두 개가 있는데 그 음. 글자를 바꿔가지고 병천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 이름을 이제 그 정리하는 단계는 이제 앞으로도 더 있을 것 같지만 네. 올해가 딱 3.1 운동의 3.1 독립운동의 100주년을 100주년. 맞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네. 해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바빠요. 아, 찾아오는 네. 사람들이 많고 그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해서 바뀌어야 할 때 이제 실제로.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네. 이제 자꾸 방송이나 신문에 나가면은 네, 네. 아무래도 야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예, 예. 뭐 인사동 가지고서 그 전통의 거리 인사동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동안에 네, 모르는 네. 게 아니라 그냥 놔뒀겠죠. 네. 그랬는데 이 얘기가 이제 나가게 되면서 그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일본식이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렇죠. 그것이 이제 차츰차츰 불을 지피면은 네. 큰 불이 되고 그 큰 불이 결국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거죠. 네, 선생님. 예. 오늘 뭐 그 3.1절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3.1 만세 운동 앞두고 있는데 우리 말 땅 이름이 또 그 1910년대 14년에 그렇게 토지 조사 사업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그 우리의 이름들이 바뀌고 했던 그 과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1443년) 세종대왕께선 우리 글을 갖지 못한 백성이 해 28자 한글을 창제하셨으니 훈민정음이로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글, 가르치는 바른 소리 뜻을 이어가 수많은 이들이 가꾸기 위해 노력하니 참 맑을 사리로다. 읽어도 보고 쓰기도 하고 참 편한 글, 또 참 편한 말, 이젠 아름다운 말 생각할 우리 시대. 아이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아이아리 여러
어렵다네 쉽게들 바꿔보세 어려운 법용어 한글인데도 모르겠네 뭐지?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평등 세상 해태하니 뭔 소리고 보태는 뭔 소린지 쉽게들 바꿔보세 안 써도 되는 외국어들과 암호 같은 요새 줄임말 조금만 참아보길 지켜갈 우리 시대 아리아리 여러 가지 참맑을 살이 살게 하니 훈민정음 이로다 아리아리 여러 가지 참맑을 살이 하다 보면 안전한 세상 아리아리 여러 가지 참맑을 살이 살게 하니 훈민정음 이로다 아리아리 여러 가지 참맑을 살이 살게 하니 훈민정음 이로다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대였습니다.